안녕하세요. 펑션베이 이정환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리커다인 파이썬 스크립트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 말에 출시된 리커다인 V9 R5에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단순히 몇 가지 기능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리커다인 UI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모두 파이썬 스크립트로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리커다인 API에 대한 설명과 파이썬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커다인과 그 개발 환경인 파이참에 대한 설치 및 환경 설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많은 예제를 바탕으로 스크립트에 대한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발한 중간 단계 함수인 RD Functions에 대한 설명과 그 예제를 통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썬 API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1990년 네덜란드 프로그래머인 귀도 반 러썸에 의해서 개발된 인터프리터 랭귀지입니다. 오늘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스크립트 언어 중에 하나인데요. 파이썬은 쉬운 문법을 자랑하며 많은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픈소스 라이센스라는 점도 매우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파이썬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API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로세스넷에 대한 설명을 거쳐야 됩니다. 프로세스넷은 C# 랭귀지를 이용하여 리커다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SDK, 즉 Solution Development Kit입니다. 또한 프로세스넷은 VSTA라는 개발 환경에서 필요한 작업을 프로그래밍하고 컴파일하여 리커다인의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프로그래밍을 통해 리커다인의 모든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파이썬 API는 프로세스넷의 기능을 활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이썬 API는 프로세스넷에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함수명과 매개변수 또한 프로세스넷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프로세스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라면 누구나 어려움 없이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이썬 스크립트에 대한 별도의 학습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중요한 점은 파이썬이 프로세스넷의 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번 릴리즈되는 V9R5에서 리커다인의 일부 기능이 아닌 전체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온전히 파이썬만을 이용해서 리커다인의 모든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파이썬을 사용하기 위해 파이썬과 파이참에 대한 설치 방법과 그 사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이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파이썬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다운로드 위치는 python.org이며 다운로드 링크를 찾으시면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그림과 같은 메뉴를 볼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All Release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썬 이전 버전에 대한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하는 버전은 3.8 버전입니다. 리스트를 보면 3.8.10이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버전입니다. 3.8.10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파일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다운받으실 링크는 윈도우스 인스톨러 64비트용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창이 나타나면 파일 저장 버튼을 눌러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받은 파일을 실행시키면 설치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Add Pass 3.82 Pass를 체크하고 Install Now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설치가 쭉 진행되고 난 후 설치가 완료되면 클로즈 버튼을 눌러 창을 닫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하는 내용은 파이썬의 설치 경로입니다. python.exe는 사용자 계정 폴더에 앱 데이터의 로컬에 그 밑에 programs 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이라는 폴더에 각 버전별로 설치가 됩니다. 지금 설치한 버전이 3.8.10인데요. 그러면은 파이썬 38이라는 폴더에 설치가 됩니다. 다음은 파이썬 개발 환경인 파이참의 설치 과정입니다. IDE는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파이참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파이참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참은 구글에서 파이참을 타이핑해서 찾아보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버전은 파이참 커뮤니티 버전입니다. 물론 이미 다른 IDE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파이참 설치 과정은 생략하셔도 될 것입니다. 파이참 커뮤니티는 오픈소스 기반의 공개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에서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운받은 파이참 커뮤니티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별다른 설정 없이 계속 Next 버튼을 눌러서 정상적인 설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시작 메뉴에서 파이참 커뮤니티 에디션을 실행시킵니다. 최초 실행에는 라이센스 어그리먼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데이터 쉐어링에 대한 설정을 진행합니다. 이는 최초에 한 번만 수행하시면 됩니다. 처음 실행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파이썬 코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폴더를 우선 선택하고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설정에서 Previously Configured Interpreter를 체크한 후에 이 점점점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나타난 창에는 여러가지 파이썬 인터프리터 설정이 보입니다. 여기서 시스템 인터프리터를 선택하고 보여지는 경로를 확인한 후 OK를 누릅니다. 경로는 python.exe가 설치된 경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Create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가 생성되고 파이참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종종 파이참 프로젝트에 필요한 작업 폴더를 추가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파일 버튼을 누르고 나타나는 메뉴에서 오픈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탐색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원하는 폴더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오픈 프로젝트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어태치 버튼을 누르면 열려있는 프로젝트에 선택한 폴더가 등록됩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별도로 생성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폴더를 이렇게 등록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합니다. 이제 설치는 완료했으며 몇 가지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파이참의 자동 완성 기능과 관련된 것입니다. 파이참의 설치 폴더 밑에 bin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 밑에 보면 idea.property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텍스트 에디터로 열어보시면은 idea.max.intelligence.filesize가 있고요. 그 다음에 idea.max.content.load.filesize가 있습니다. 각각의 값이 2500과 2만인데요. 이 값을 10배 정도 큰 값으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설정해 줘야 될 내용은 인텔리센서의 팝업 속도입니다. 파일에 세팅지를 눌러 설정창을 엽니다. 여기서 에디터, 그 다음 제너럴, 그 다음 코드 컴플리션을 선택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show the document pop-up in 1000ms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10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show the parameter of import pop-up in 1000ms 값을 역시 10으로 변경 후 OK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자, 이제 파이썬과 파이참에 대한 설치와 사용할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리커다인의 파이썬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이참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려면 위쪽에 있는 코드 실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코드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등록되어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즉 등록된 코드를 실행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수정 중인 코드가 실행이 되도록 하려면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요. 등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드를 활성화시킨 후 Ctrl Shift F10번 키를 누르면 등록이 되면서 실행이 됩니다. 이는 수정 중인 코드와 실행 코드가 서로 다른 경우를 위해 존재하는 기능입니다.
파이썬을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커다인에서 파이썬을 실행하는 방법을 포함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파이썬 IDE, 즉 여기서는 파이참이 되겠죠. 에서 실행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커다인에서 실행시키는 방법입니다. 리커다인의 UI에서 커스터마이즈 탭에 파이썬 실행 메뉴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탐색기에서 실행시키는 방법입니다. 탐색기에서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커맨드 윈도우에서 실행하는 방법인데요. 커맨드 창에서 파이썬 파일의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역시 실행이 됩니다. 이처럼 파이썬 스크립트는 마치 실행 파일처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커다인 파이썬 API를 이용하여 파이썬 스크립트를 사용하려면 몇 가지 파이썬 모듈을 꼭 설치해야만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파이썬 모듈 설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설치 방법은 커맨드 창에 모듈 설치 명령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일괄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치해야 될 필요 모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파이윈32는 반드시 설치해야 될 모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numpy나 scipy 그리고 matplotlib와 같은 수치 해석, 행렬 연산 및 그래프 출력을 위한 모듈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커다인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커다인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는 경로를 파이썬이 인식할 수 있도록 등록해 줘야 됩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python.exe가 실행되는 폴더에 .pth라는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 참조를 원하는 폴더의 경로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리커다인 라이브러리 경로는 설치 폴더 밑에 있는 bin 폴더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python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lib라는 하이 폴더에 또다시 리커다인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파이썬이 참조해야 될 폴더가 되는 것이 파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파이썬 EXE 설치 경로는 사용자 계정 폴더에 앱 데이터의 로컬 그리고 프로그램스 밑에 파이썬이라는 폴더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설치 경로에다가 recordine.pth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 recordine 라이브러리 폴더의 경로를 그림과 같이 그대로 입력해서 저장하면은 참조시키는 과정은 끝이 나겠습니다. pth 파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수에 직접 패스를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자 편한 방법대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이썬에서 리커다인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썬 API와 프로세스넷 그리고 리커다인의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리커다인에서 RDYM 파일과 그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모델 다큐멘트 그리고 모델, body, joint와 같이 여러가지 요소를 수직적인 관계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프로세스넷을 통해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제로 작성된 파이썬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는 리커다인 데이터베이스에서 body 클래스를 할당하고 joint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모델에서 body를 할당하는 것은 메모리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body의 참조 주소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프로세스넷 함수를 통해서 생성, 수정 및 삭제 과정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 객체가 어떤 자료형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줍니다. I application, I model document, I subsystem, I body, I joint 등 각 첫 글자가 I로 시작하는 것들이 다 클래스 요소의 이름을 의미하고요. 이는 일종의 자료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자료형의 선언은 파이참에서 인텔리센스와 같은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커다인 파이썬 API를 사용할 때 함수와 문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리커다인의 프로세스넷의 헬프 다큐멘트를 참조해야 됩니다. 문서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커다인 아이콘을 클릭한 후 헬프에서 프로세스넷 헬프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헬프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검색창을 클릭하고 def와 example을 치고 함께 요소 이름을 입력한 후 엔터를 치게 되면 해당 파이썬 스크립트 예제가 리스트업 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예제를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문서 창에 예제 코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예제 코드를 참조하여
자신만의 코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의 사용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코드는 리커다인을 시작하고 종료하는 코드입니다. 우선 필요한 모듈을 불러들이는 코드가 여기 있고요. 여기서는 리커다인 라이브러리를 반드시 불러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 .py 파일이 실행되는 경로를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불러들일 리커다인의 파일 이름과 함께 전체 파일의 경로를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dispatch 리커다인 함수는 실제로 리커다인을 실행시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후 모델 다큐먼트와 모델 그리고 i 모델 다큐먼트와 i 서브시스템 클래스를 지정합니다. 다음은 모델을 저장하고 리커다인 파일을 닫는 코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코드가 예제가 있는데요. 각기 실행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리커다인을 실행하고 종료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더블 클릭해서 start up and close one.py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일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리커다인이 스스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종료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모델을 생성하고 바디와 조인트 같은 리커다인 요소를 생성하고 삭제하는 코드입니다. 우선 리커다인을 실행하고 모델1이라는 새로운 RDY 파일을 생성합니다. 먼저 바디1을 생성합니다. 생성은 모델 클래스 하위의 메소드로 생성할 수 있으며 명령은 create body link입니다. 링크 바디의 경우 반드시 두 개의 좌표를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 refrAim이라는 레퍼런스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이 레퍼런스 프레임은 위치와 자세를 정의하는 클래스입니다. 마커와 바디를 열어보시면은 오리진과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관리하는 클래스가 바로 레퍼런스 프레임입니다. 이후 create joint laboratory라는 명령을 통해 laboratory joint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를 삭제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모델과 바디 조인트를 생성하고 삭제하는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커다인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바디와 조인트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하고요. 삭제하고요. 마지막으로 종료하는 것까지. 다음 예제는 해석 수행 후 포스트 프로세스로 진입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리커다인 실행 후 forward.rdy를 읽어드립니다.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타임을 입력하고 스택 값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 해석 결과를 출력할 아웃풋 폴더를 입력하고 해석을 수행시킵니다. 해석 결과를 애니메이션으로 저장하고요. 마지막으로 create plot document 명령을 통해서 포스트 프로세스로 진입합니다. 해석 수행 후 포스트 프로세스로 진입하는 실행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애니메이션을 저장하고요. 마지막에 포스트 프로세스로 이동합니다. 다음 예제는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예제입니다. 이전 예제와 같이 리커다인을 실행시키고 forward.rdy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수행하고 포스트 프로세스로 진입합니다. 이후 drawFlush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레이블과 타이틀을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positionx.jpg라는 파일을 저장하고 끝내게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jpg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리커다인을 실행하고요. forward.rdy를 바로 불러드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을 수행하고요. 다음 포스트 프로세스로 넘어간 이후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jpg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나중에 이 파일이 생성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리커다인의 파이썬 함수를 좀 더 쉽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바로 중간 함수인 rdfunctions.py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rdfunctions.py는 리커다인 API 함수를 좀 더 정리하여 중간 형태의 함수로 만들어 제공한 것입니다. 리커다인 패키지의 공식 도구는 아니고요.
저희 사업그룹에서 제가 직접 개발한 함수의 꾸러미인데요. 이를 활용하면은 파이썬 API를 사용 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스크립트의 단점은 C# 기반의 문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 명령을 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함수의 기능은 방어 코드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body를 생성할 때 동일한 body의 이름이 이미 존재한다면 생성 중 에러를 발생시키고 전체 코드는 중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 명령어가 구조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텔리센스라는 자동 완성 기능이 없으면 사용이 다소 어렵습니다. 보시는 코드에 이에 대해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리커다인의 실행 및 모델을 로드하는 그런 코드를 수행할 때 다양한 예외 상황에 대해 방어 코드를 넣게 되면 이렇게 길어집니다. 단지 바디를 생성하는 경우도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코드를 입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RD Functions를 만들었습니다. RD Functions는 복잡하고 어려운 코드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공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 가지 명령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리커다인 시작하는 명령은 리커다인 모델링이라는 클래스를 시작하면서 저렇게 RDY 파일을 이름만 넣어주게 되면 리커다인이 별 에러가 없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바디의 생성 명령 또한 create body ellipse라는 명령인데요. 이 명령은 리커다인 RD functions의 클래스에 정의된 함수로서 원래 메소드와 달리 방어 코드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된 body에 이름이 입력되더라도 오류를 발생시키지도 않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RD functions py 파일은 본 세미나 자료와 함께 배포될 것입니다. 소스 자체이므로 여러분 사용자들께서 직접 수정하여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RD functions.py 파일을 참조하는 방법은 실행하고자 하는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과 같은 경로에 함께 있거나 파이썬 실행 참조 경로에 이 파일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파이썬이 이 파일을 참조할 수 있는 상태에서 from RD functions import wildcard와 같이 입력한 후 사용하면 이후 모든 기능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RD functions.py 파일과 함께 RD functions test.py 파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RD functions를 이용한 예제 파일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RDY는 실행, 그 다음에 모델을 생성하고, body를 생성하고, 조인트를 생성하고, 폴스 생성하고, 많은 기본적인 기능들을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해석 수행 및 그래프 출력까지 다양한 코드 사용 예제를 확인하여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RD functions test.py를 실행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리커다인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한 다음에 바디를 생성하고 조인트와 폴스를 만들고 바디 에디트 모드도 들어갔다 나오죠. 그 다음에 해석을 시행합니다. 3번 해석을 시행했고요. 애니메이션을 저장하고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자, RD functions.py를 활용하면은 보다 쉽고 간단하게 이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개발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코드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제는 얀센 링크 메커니즘입니다. 얀센 링키지는 사절 링크의 조합을 통해 보행 메커니즘을 구현한 기구학적 구동장치입니다. 네덜란드 예술가 조세프 얀센에 의해서 소개된 메커니즘으로서 얀센 링키지라고도 불립니다. 이 얀센 링크는 조인트 연결 위치에 대해 다소 복잡한 위치 정의의 계산식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그 계산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링크의 위치 계산을 파이썬을 이용해서 수행하고 이를 리커다이널 모델링을 수행하면은 정말 쉽게 모델링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링크의 각 연결점의 계산식입니다. 주어진 값은 링크의 길이이며 복잡한 계산을 수행 후
조인트의 연결 위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리커다인 모델링도 금방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델을 변경하여 새롭게 생성하는 것 역시 매우 빠르고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얀센 링키지를 생성하는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DEF라고 선언되어 있는 저 문자는 파이썬에서 함수식을 선언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선언된 함수의 기능은 두 원의 교차점을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각 링크의 길이를 입력하고 이 링크 길이가 다시 스케일에 따라 커질 수 있도록 더 수식을 더 입력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각 포인트의 위치를 계산하는 식을 파이썬 코드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각 점의 위치를 이용해서 매트플로우 라이브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보시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자, 이제 리커다인 모델링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body link 함수를 이용해서 7개의 링크 바디를 생성합니다. 자, 위에 보시는 코드와 같이 어렵지 않게 코드를 입력하면은 각 포인트와 그 링크의 길이를 가지고 링크를 지오메트리와 바디를 생성하게 되겠습니다. create body link는 동일한 바디의 이름이 있을 경우 지우고 새롭게 생성하고 use body link의 명령 같은 경우는 바디를 지우지 않고 기존의 바디의 지오메트리만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코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중간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후 레버루트 조인트를 연속적으로 생성하고 마지막으로 해석 수행 후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하도록 합니다. 자, 얀센 링크 모델링 코드가 실행되는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계산 코드 실행 후 그래프로 토폴로지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리커다인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링크를 순식간에 만들어내고 해석을 수행하죠.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예제는 사전 링크의 동역학 모델링 및 디자인 스터디를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링크의 길이와 절점의 정보를 알면 그 기구학적 메커니즘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리커다인 해석을 통해 보다 복잡한 특성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파이썬 스크립트로 한번 만들어 볼 것입니다. 우선 사전 링크의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각 파라미터 또는 절점의 위치를 변경해 가면서 반복적으로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 번 해석한 결과들을 중복하여 그려보면은 링크의 구조가 변경될 때 어떠한 메커니즘의 변화가 있는지 좀 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사전 링크의 모델링 과정입니다. 리커다인 펑션스를 불러온 후 기존의 모델 정보를 삭제하고요. 클리어 시키는 거죠. 이후 중력에 대한 정보 등을 입력하고 사전 링크의 절점 정보를 최초의 절점 정보를 배열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파라메트릭 포인트를 포문을 이용해서 생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링크 바디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한 링크에 컨트롤 포인트를 모두 pp로 참조합니다. 이렇게 코드가 길어진 이유는 모두 pp를 이용하여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링크 1번부터 링크 3번까지 모두 유사한 방법으로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성된 링크와 파라메트릭 포인트를 이용해서 조인트를 생성합니다. 먼저 조인트를 생성하고 조인트의 마커를 생성한 pp에 참조를 시키고요. 그리고 베이스 투 액션 기능을 이용해서 액션 마커와 베이스 마커를 동일하게 값을 바꾸게 되겠습니다. 조인트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유사한 방법으로 생성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해석 후 애니메이션을 플레이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전 링크의 파라미터 모델링 수행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그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파라메트릭 모델링이 좀 복잡한데요. 따라서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스크립팅을 이용해서 하기보다는 직접 UI에서 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링이 완성된 다음에 파라미터를 체인지를 하면서 반복 해석을 수행하는 기능은
파이썬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할 것입니다. 자, 사전 링크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 스테디 실행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리커다인을 실행시키고 pova.rdy는 파일을 읽어드리고요. 모델에서 pp0의 값을 pp라는 변수에 할당하고 포문을 이용해서 이 pp의 좌표를 바꾸고 그리고 해석을 수행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exme의 x, exme의 y와 같이 모델에 미리 정의해둔 익스프레션 결과를 추출하여 최종적으로는 이 값을 파이썬 플롯 기능인 matplotlib에서 그려보는 것입니다.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사전 링크를 모델링하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해석이 되고 애니메이션을 저장했습니다. 다음은 만들어진 사전 링크를 이용해서 디자인 스터디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리커다인을 실행이 되고요. 아까 만들었던 포바링 기지 모델을 불러오고, 자, 밑에 있는 그 pp0점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반복 해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 끝점의 좌표를 그래프로 쭉 다 그려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예제는 단진제 모델의 초기 각도에 따른 주파수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단진자 주기에 대해 아마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운 것을 상기시켜 보면은 진자의 길이에 비례하는 주기를 갖는다는 것을 아마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 붙어 있는 이 복잡한 식은 대부분 생략되었죠. 우리는 다물체 동력학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식에는 생략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복잡한 식을 다 풀고 있죠. 리커다인으로 계산한 결과가 이론적으로 계산되는 저 복잡한 수식대로 단지 이제 주파수가 정확하게 나타나는지 한번 검토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서 사전 링크 모델링과 마찬가지로 단진자를 간단하게 모델링하고 초기 각도를 변경시켜 보면서 반복적으로 해석한 다음 그 결과를 이론식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코드를 한번 보시죠. 앞서와 마찬가지로 rd functions를 먼저 불러오고 리커다인을 실행시킨 다음 그 pendulum.rdyn을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만약 파일이 없다면 새롭게 만들죠. 그리고 기존 body를 모두 제거시키고 중력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펜들럼 바디를 생성하고 질량과 관성 모멘트 값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CM의 위치도 수정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레볼루트 조인트를 생성하면 모델링이 끝납니다. 디자인 스터디를 수행하기 위해 초기 각도 배열을 만들고 해석 시간 및 스텝 수를 설정한 다음 조인트의 초기 조건을 사용하는 것으로 입력합니다.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 해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해석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리커다인 포스트 프로세스로 진입 후 해석 결과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각 결과를 FFT 한 후 주파수 특성을 뽑아내는데요. 여기서는 리커다인의 포스트 프로세스에 있는 FFT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반드시 리커다인 포스트 프로세스의 기능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여러 수치 해석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리커다인 해석 결과를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포스트 프로세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단진자의 이론적 주파수를 계산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동수 계산식은 무한 반복 팩토리얼 연산식을 포함하는데 이를 유한하게 계산하여 풀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값을 시뮬레이션에서 계산한 주파수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래프로 그리게 되겠습니다. 자, 단진자 해석과 이론 주파수의 비교 프로세스를 실행한 내용입니다. 자, 리커다인을 실행시키고 펜들럼 모델링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긴 시간을 이용해서 해석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디자인 스터디를 수행하는 거죠. 여러 번의 해석이 종료되면은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FFT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그래프는 이론적으로 계산한 그 주파수와 그 다음에 리커다인 해석을 통해서 추출한 주파수의 비교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똑같이 잘 나왔죠? 자, 마지막 예제는 세탁기의 드럼의 회전 속도에 따라 고유진동 모드의 형상과 주파수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고속 회전하는 시스템은 회전체 자체가 가지는 회전 속도에 따른 관성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이러한 힘을 코리올리 가속도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회전 속도에 따라 회전체가 고유 진동 모드의 변화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특성을 볼 수 있는 예제로 대표적으로 세탁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세탁기의 고유 모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리커다인의 고유 모드 해석 기능을 사용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면은 파라메트릭 모델링이 수행된 세탁기 모델을 준비하고 이 드럼의 초기 회전 속도를 입력하고 그 다음 정적 평형을 수행 후 모드 해석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전 속도를 변경하고 다시 모드 해석을 수행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모드의 주파수를 추출할 수 있으며 모드 쉐이프 애니메이션 또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리커다인을 실행하고 통돌이 세탁기.rdy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리커다인 모델에 있는 PV를 할당합니다. 포문을 통해 RPM을 변경해가면서 아이겐밸류 해석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파이썬이라 가능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텍스트 파일인 out 파일에서 고유진동 모드를 테이블 형태로 추출하는 것인데요. 이는 파이썬의 막강한 스트링 핸들링 기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 파이썬은 텍스트 파일이나 파일에서 표나 수치적 값을 추출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기능은 RD functions에 좀 더 쉽게 구현해 두었습니다. 바로 텍스트 파일 .read eigenvalue입니다. 그리고 모드 쉐입 애니메이션 역시 각 모드별로 추출합니다. 자, 이 각각의 동영상을 파이썬의 movie 파일이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서로 합칠 수가 있는데요. RPM별 모든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동영상 파일 하나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 수행으로 생성된 주파수 정보를 피클 모듈을 이용해서 덤프 파일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덤프 파일만 다시 불러오면은 원래의 정보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프로세스는 이는 프로세스를 이원화해서 디버깅 및 프로세스 간소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새로운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여기서 피클 모듈을 이용해서 이전에 저장한 정보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 추출한 고유진동 모드 주파수를 파이썬 매트프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로써 세탁기 고유 모드 정보를 비교하는 프로세스를 쭉 완료하게 됩니다. 자, 고유 모드를 해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리커다인 실행하고요. 모델을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드럼의 회전 속도별 고유진동 모드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아이겐밸류 해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각 모드별 모드 쉐입 애니메이션을 지금 각각의 AV 파일로 저장하고 있고요. 자, 그런 다음 또 드럼 스피드를 바꾼 다음에 역시 아이겐밸류 해석을 수행합니다. 자, 그 다음 고유 모드 해석을 수행을 모두 마쳤으면은 동영상 저장 프로세스를 마치고 그 덤프 파일로 저장하고요. 내용을 그 다음 두 번째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은 RPM에 따른 주파수 변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 파일 한번 열어본 거죠. 즉 각 모드 쉐입이 하나의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림 보시면 고유 주파수가 이렇게 드럼 회전 속도가 높아질수록 약간 스티프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고유 진동수의 변화를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해 보면은 이 그래프와 같이 나타나는데요. 회전 관성의 저항력에 의해서 고유 주파수의 값이 주파수 값이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변화는 주로 회전 주파수 영향력대, 즉 저주파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고주파 영향력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없이 영향을 안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커다인과 같은 동력학 해석 프로그램에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해석 기능의 활용성을 10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석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다양한 해석 수행 후 그 경향을 파악해야 되는 동력학 해석 업무 특성상 스크립팅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 세미나에서 소개해드린 RD 펑션스와 같은 기능을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리카다의 기능을 파이썬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파이썬의 그런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후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능을 100분 활용하셔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리커다한 파이썬 스크립트 활용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발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